안녕하세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6-24를 보면 회의 내를 말하고 있죠. 그림에서 보면 회외나 회의 내를 할 때는 척구로 움직이지 않고 요골만 움직인다. 이렇게 잡고 넘어가시고요. 그림 6-25는 요골두에 대한 얘기인데, 요골두가 조그맣고 척골이 있으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대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서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회전을 할 때 빠져나가지 않도록 역할을 하는 거고요. 대신 삥 둘러서 인대가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는 막아주는 조직이 없어요. 그래서 그림 6-26을 보면 요골두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동안 솔직히 말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인들은 빠지지 않습니다. 성인들은 이 꼴이 다 자랐기 때문에. 근데 뼈가 자라야 되는 어린애들은 이 엑스레이를 보면은 관절이 많이 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넓어요. 요거를 둘러싸는 인대도 그렇게 꽉 잡지 않고, 첫 골은 가만히 있고 요골이 움직인다고 했죠. 갑자기 팔을 훅 잡아당기면 이게 밑으로 갔다가 밖으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순간에 많이 빠지는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옷 갈아입힐 때 혹은 여기 계단 오를 때, 제가 아기를 키워본 입장에서는 길 가다가 갑자기 엄마 아빠가 양손을 잡고 훅 이렇게 들면서 슈퍼맨 놀이를 하거든요. 아기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빠질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유튜브를 보면 대형견을 키우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그 대형견을 키우다가 어깨나 손목이 다치시는 분들이 종종 오시는데, 왜 다치냐고 물어보면 산책을 하다가 걔가 좋아하는 뭔가가 나타나면 갑작스러운 속도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잡고 있는 줄이 갑자기 훅. 대형견을 키우는 집안에서는 이럴 때 빠질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넘어가고요. 그림 6-27 여기 보면은 이제 손목 관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손목 관절 쪽에서는 요골이 크고 척골이 작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골이 움직이는데, 척골이 약간 동그란 형식이고 요골이 약간 오목해요. 그래서 요골이 오목한 부분이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잡고 들어가시면 되고, 이 손목에서도 척골 부분에 조그만한 디스크가 있습니다. 관절을 보호하기에 있는 거죠. 이 디스크가 있는 관절은 불안정하면 딱딱딱 디스크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손목을 움직일 때 딱딱 소리 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 나는 원인을 몇 가지로 얘기를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관절 내에서 조그마한 디스크가 있겠죠. 거기서 나는 소리가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손목에는 많은 힘줄들이 지나가거든요. 손목 앞쪽에 많은 힘줄들이 들어가는데, 그 힘줄과 연관된 근육이 기능 이상이 일어나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가 않아요. 오히려 딱딱해지는데, 그때 손목을 움직이면서 딱딱한 힘줄을 건드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소리가 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손목 관절도 연골이 있으니까 관절끼리 움직이다가 툭툭 부딪힌다.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그 다음에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소리 나는 거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제가 임상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했는데, 다양한 걸 해본 결과 소리를 없애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안 없어지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잘 안 없어져요. 물론 찾아오시는 분들이 소리에 너무 컴플레인을 한다면, 솔직하게 소리를 직접적으로 없애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얘기해주고, 그것보다는 지금 움직임의 기능이나 근육을 키우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이라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은 정말 필요한 우리가 해야 될 기능 운동,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우리가 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리를 없애는 거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움직임 근육을 발달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설득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림 6-28을 보면 회내, 회외에 대한
일상생활에 대한 각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걸 0도로 봤을 때 50도에서 50도. 이제 겨울에 미끄러져서 팔을 짚으면 이 손목 부분이 많이 부러지는데, 그때 이제 핀 수술을 하고 어느 정도 붙으면 이 핀 제거를 하죠. 그러면 이제 각도를 내는 운동을 들어가야 되는데, 까지 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우선적으로는 50도, 50도까지 내는 것이 좋다. 그러면 일상생의 대부분을 할 수가 있으니까 나머지 각도는 그 다음에는 좀 천천히 내도 일상생활에는 크게 부담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림 6-29는 팔꿈치 관절에서는 요골두가 작고 척골이 크니까, 근데 요골이 움직인다고 했죠. 척골 쪽으로 가면 척골이 동그랗고 요골이 약간 오목하다 그랬죠. 그래서 오목면이 움직인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림 6-29는 회외를 말하는 거고요. 그림 6-30은 회내를 말하는 겁니다. 넘어와서 오늘의 마지막 6-30인데요. 요거는 이제 오픈 카이넥틱이 아니라 클로즈 카이넥틱이죠. 클로즈 카이넥틱은 벽이라면 손바닥을 고정시키면서 운동을 하는 건데요. 사지를 고정하면서 운동을 하는 걸 클로즈 카이네틱 운동인데, 여기서 만약에 회내를 한다면 반대로 요골이 고정이 되고 척골이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 그림처럼 이게 척골이고 이게 상완골이라면 완전 신전을 한다면 탁 맞물리게 돼 있어요. 이 척골이 끝부분이 뾰족하게 돼 있고 상완골 뒷면도 이게 움푹해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탁 맞아줍니다. 여기서 회내 회의를 하면 회내 회의를 할 수 없고 이 상완골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쭉 연결돼서 어깨까지 외회전, 내외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그림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